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삼봉이 수학에 올려놓을게요. 알았죠?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 진짜 완전 많아졌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 아니 65명인데 65명 엄청 많은데. 쌤이- 싫어가지고. 근데 고등부 수업 댓글이 실시간으로 막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 빨라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하니까 답이 없더라고. 아무튼 보다가 뭐 이상한 부분 있으면 댓글 달아놓으세요. 무슨 댓글 달아요? 뭐 뒤에 수업 영상 중에 뒤에 문제풀이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진짜 안 푼 거거든. 그거는 안 풀어준 거라서 없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세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학생이 학원생이 아닐 수도 있잖아. 개인적으로 연락을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메일 주소 올려놔요. 주겠죠. 자,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인데 지난번에 최대 최소는 첫 번째는 실수 전체에서 바로 질문 나와요? 네. 실수 전체에서 봤을 때 이차함수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에 따라 최대 최소가 있다 없다 이걸로 구분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이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양을 잡아두고 서연아 그 다음에 네. 뭘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게 뭔데? 아 뭐더라? 축의 위치를 잡아주고 범위를 어디 기준으로? 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표현하면 계산 과정이 조금 짧아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맞아? 오케이. 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봅시다.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 아마 예전에도 비슷한 부분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2차 방정식을 풀거나 인수분해를 할 때 공통 부분은 간단하게 바꾼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치환한다라고 해요. 이 책에서는 이제 t라는 문자로 간단하게 치환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문자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환하면 더 중요한 건 여기다 표현해 볼게요. 범위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 별표를 하나 달아놓읍시다. 나중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뿐만 아니라 복잡한 함수를 해석을 할 때 뭔가를 바꾸기 시작을 하면 범위도 꼭 같이 바꾸자.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쪽 예제로 한번 가봅시다. 봐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보고 있는데 범위가 주어진 뭔가 함수의 해석 같아요. 그런데 함수 대상 함수를 보니까 x제곱을 제곱하면 이거 몇 차가 됩니까? 4차가 된단 말이야. 우리 4차 함수 본 적 있어 없어? 없지? 있어요? 없어. 한번 그려주시면 안 돼요? 4차 함수 본 적은 없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보이거든? 있어요? 있어요. 네. 지금 고2 학생들은 4차 함수 그리는 거 연습하고 있어. 어떻게 그려요? 말 안 할래요. 4차 1차 봐봐.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직선. 직선으로 생겼어. 기울기가 양수면 이렇게 생기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생겨.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 2차의 개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고 2차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게 생겼어. 자,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그래프 모양에 대한 성질을 얘기를 해볼 건데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면 요 녀석도 최고 차수는 1차 여기지 그지? 최고 차수의 개수가 우리가 기울기라고 부르는 녀석인데 자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끝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음수면 내려가고 그러면 2차 함수에도 최고 차항의 개수는 2차의 개수인데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다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얘가 올라가는 형태를 띄어요. 그러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한데 오른쪽으로 쭉 가면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를 띄어요. 맞지? 요 패턴으로 간다 그러면 3차 함수는 차수 하나 올라갔어요. 3차 함수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오른쪽 위로 최고차항 3차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도록 그 다음에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도록 그려질 거야. 그럼 여기서 차이점은 1차 함수는 구부러지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직선이니까. 2차 함수는 한 번 구부러져. 3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 구부러져요. 진짜요? 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려져요. 요거는 3차 함수의 세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음수일 때는 2번 꼬부라지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게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차 함수 물어봤잖아요, 그지? 4차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몇 번 꼬부라져요? 3번 꼬부라져요. 그리고 4차의 개수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게. 그래서 W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요. 재밌어? 난 재밌는데. 그러면 음수면 M자 형태로 진짜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네, 있어요. 5차, 6차, 7차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4차까지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실 요게 선생님이 오늘 고2 수업 때 할 얘기였어.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2 수업 때 3차 함수, 4차 함수 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특징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고마워요. 연습용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 대상 함수가 x제곱을 전체 제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4차 함수입니다. 4차 함수 못 그려요, 우리, 그치? 물론 이렇게 그리긴 하겠지만 못 그려요. 그러면 이거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그런데 얘네를 가만히 봤더니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식들이 보여요. 그쵸? 이거를 어떻게 보자고? 간단하게 보자고. 뭘로? B로 볼까? T로 보자. 그래서 T로 고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T. 그쵸?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T로 고치면 여기 밑에다가 옆에다가 쓸게요. Y는 T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선생님이 별표 쳐놓은 내용이 뭐였어요? 치환하면 뭐도 같이 바꿔야 돼? 범위도 같이 바뀌어야 돼. 괜찮지? 그럼 우리 지금 t에 대한 함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범위도 t에 대한 범위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위는 누구에 대한 범위야? x에 대한 범위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t라는 녀석을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지금 바꿔놨으니까 잘 보세요. 요거를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볼 거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빨간색 밑줄 치는 요 녀석은요, x와 t에 대한 몇 차 함수로 보면 돼? 2차 함수로 보면 되겠죠. 즉 x축 그려놓고 세로축을 t축으로 그리는 겁니다. y축처럼 생긴 녀석을 t로 보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해석을 해볼게. 현석, 얘 모양 어떻게 생겼어? 위로 블록이 아니라 아래로 블록하게 생겼어요. 축 x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았어요. 네. 범위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왼쪽으로 한 칸 요 정도로 갈게요. 1은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두 칸.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범위는 지금 점 칠하는 요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것의 함수값을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t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이 되겠죠. 최대값은 t에 얼마 넣었을 x에 얼마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야. 요게 t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에요. m이라고 할게요. 최소값은요? x에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최소값이야. 쌤이 지금 라지 m, 스몰 m으로 표현한 이 값은 누구의 범위인 거야? t의 범위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최대값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3.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잘 봐. 그래프가 쌤이 지금 빨간색 한번 칠해볼게요. 그래프가 여기 사이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나오는 함수값인 t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보면 돼? 제일 밑에 있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제일 위에 있는 3까지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뭘 했어 지금?
복잡한 식에서 공통된 부분을 t라는 간단한 문자로 바꿨을 때 식도 간단한 t에 대한 2차 함수로 바뀌었고 그때 범위도 x의 범위에서 t의 범위로 바뀌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적어볼게요. 자, 위에서 함수식은 y는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 t에 대한 2차 함수가 됐고 위에서 t의 범위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뭘 해석하면 돼? t에 대한 2차 함수를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해석하면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최대 최소가 나오겠다 입니다. 괜찮나요? 그러면 결론은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또 한 번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 해석 2개짜리가 되겠습니다. 서연아, 모양은? 그렇죠. 아래로 불러. 축은요? 그렇지. 이때 t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와 이거 똑같네 그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할 최대값은 t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하나요? 3을 넣어야겠지 그지? 3 넣으면 얼마예요? 12? 최소값은 t에 얼마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는 게 되겠다. 끝. 이럴 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쌤이 large m, small m 이렇게 썼는데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 최대값, 최소값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범위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어. 이해되니? 괜찮죠? 좀 이따 예제 문제 한번 더 풀어볼게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봅시다. 이번 내용은 사실 이번 앞쪽에 한 2단원 정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메모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칠게요. 실수 xy의 조건이 있는 여기서 실수의 동그라미 칩시다. 짠.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소수 단원에서 i라는 걸 제곱하면 음수가 나오는 건 봤었는데 그때 i가 포함된 녀석은 우리가 복소수 또는 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수 범위에 있는 숫자들은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단원이나 2차 방정식 풀이 단원에서 뭘 배워왔냐면 위에다가 네모 칠게요. 완전 제곱으로 고치는 연습을 많이 했죠. 요거는 3학년 2차 함수 바꿀 때 표준형으로 바꿀 때도 했었고요.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으로 바꾸면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다. 그걸 활용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볼게요. xy가 실수일 때 또는 뭐 xy가 허수일 때 이런 조건들을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왜 도대체 실수라고 하는 건가 이거를 활용하라는 얘긴데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엄청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지? x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y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머나 x제곱 빼기 4x를 가지고 완전제곱 형태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2y제곱 빼기 12y를 가지고 완전제곱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x제곱 빼기 4x는 2차의 개수가 1이라서 너무 완전제곱 고치기가 쉽죠. 절반의 제곱을 쓰면 된다라고 했고 한 번에 갈게요. x 빼기 절반이니까 2겠죠? 그것의 제곱을 미리 써놓는 거야. 그럼 상수항은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니까 상수에 시켜주기 위해서 빼기 4를 해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 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 제곱의 개수가 2니까 얘를 1로 만드는 방법은 2로 묶어내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럼 암산을 조금 하자. 2로 묶어내면 1차의 개수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것의 절반을 쓰면 되니까 얼마 쓰면 돼? y 마이너스 3 그리고 제곱을 적어보는 거예요. 상수함만 해결해주면 되니까 9, 2, 18이니까 마이너스 18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괜찮나요? 그래서 두 번째 y에 대한 식은 이렇게 제곱 완전 제곱꼴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더하기 16이야. 여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더하기 16. 그래서 정리를 하면 x-2의 제곱
상수항은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더하기 2배의 y 빼기 3의 제곱. 그렇다면 상수항은 마6 이렇게 될 거네요. 그죠? 그럼 문제에서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 빼기 2도 실수겠고 y 빼기 3도 실수겠네요. 그죠? 그렇다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을 할 거니까 이만큼 전부 0 이상인 어떤 값이 될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0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니? 0, 제일 작은 0, 0, 마6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6보다는 더 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 결론은 완전 제곱꼴로 고칠 수 있는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넘어갈게요. 자, 아래쪽 3번은 뭐 앞에서 많이 하던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아래쪽 그냥 예제를 볼게요. 어떤 조건이 추가로 주어져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을 반영만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예제를 보세요. y가 x에서 3을 뺀 구조래요. 그래서 x를 정하면 거기서 3만큼 작은 숫자가 y더래. 이런 관계가 있더래요.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당장 뭘 하고 싶니? 요 식에다가 관계식을 반영하고 싶잖아, 그지? 그래서 y 자리에 지금은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y 자리에 x 빼기 3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x 제곱에 2배의 x 빼기 3 이렇게 집어넣으면 모두 x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네요, 그죠? 맞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수 xy라는 얘기가 또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간과하지 마시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6이 될 거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했던 실수 제곱은 0 이상이다를 이용하자. 완전 제곱으로 고치면 절반의 제곱 상수항 빼기를 해야 되니까 빼기 7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럼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여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실수의 제곱이라서 항상 0 이상이니까 요거 결론은 마이너스 7 이상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예제 문제였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대표 예제 쭉 풀어보고요.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질문 받고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11번 필수 예제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x의 범위 표시 한번 해볼게요. 0 이상 3 이하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함수를 봤더니 우리 아까 예제로 풀었던 그거랑 거의 뭐 똑같네요, 그죠? 바꾸고 싶습니다. 뭘로? 소연아. 이만큼이 공통 부분이니까 얘를 뭘로 바꿀까요? t로 바꿔 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뒤에 것도 t로 바뀌겠죠.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게 아까 뭐라고요? 바꾸는 걸 우리가 치환한다라고 하는데 치환할 때 뭐가 따라가야 돼요? 범위가 따라가야 된다. 좋았어. 그래서 해석 한번 해봅시다. 적어놓고 갈게요. t가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 x의 범위가 0에서 3까지니까 요거부터 해석을 하면 우리가 뭘 찾게 되는 거냐면 범위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뭘 해석할 거냐면 원래 있던 식,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가 되겠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이 녀석을 t의 범위에 따라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 식 특징이 있네. 얘는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까지 된다. 뭘로? t-2의 제곱. 아하, 그래서 얘는 t축과 y축으로 생성된 좌표 평면을 표현하면 꼭지점이 2,0이니까 x축에 접하는 형태의 이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t의 범위 찾으러 가봅시다. 짠! 예린, 모양. 좋아요. 아들 불러. 그리고 그림은 크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예린 계속 축은 x는 좋아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범위를 0에서부터 3까지 표현할 건데 0은 축 1을 기준으로 왼쪽 한 칸을 이 정도로 잡을게요.
3은 두 칸 오른쪽이니까 좀 멀리 잡을게요. 이렇게 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0에서부터 3까지 볼 건데 거기 사이에 들어있는 그래프를 다 보면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 최소를 바로 찾아봅시다. 최대는 3을 집어넣습니다. 3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서연아, 얼마인가요? 0? 안 돼. 아니다. 6. 좋아요. 최소값은 1을 집어넣었을 때입니다. 얼마인가요? 2.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최소값이 여기고 최대값이 여기이기 때문에 t가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은 여기 사이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t의 범위가 2에서부터 6까지다.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해석하자고 했던 그 함수로 다시 돌아갑니다. 찌르징 가서 t의 범위를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t에 대한 완전제곱 형태로 인수분해된 2차 함수를 2에서 6까지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건 선생님 마무리 해볼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를 또 그려야겠죠. 이거는 t와 y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겠고요.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 x좌표인 t는 2가 되겠고요. 마침 범위는 2에서부터 6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범위 그대로 표현해보면 2에서 6까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t값이 2일 때고요. 최대값은 t값이 6일 때겠네요. 마무리 해볼게요. 그래서 최대값은 t가 6일 때니까 완전제곱 형태에서 6을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오던 게 xy 좌표 평면을 축을 다 그릴 필요 없이 우리가 필요한 2차 함수와 축 그리고 범위 이 정도만 표현해서도 최대 최소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두 번째 유형이었던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보는 거였어요. 실수 제곱이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 잘 보일 겁니다. x제곱 빼기 6x가 짝꿍이겠죠. 그 다음에 2y제곱 더하기 4y가 짝꿍이겠죠. 요거 한 번에 가볼게요. 옆에다가 지수야 뭐 너무 졸려서. 완전 제곱 고쳐봐. x제곱 빼기 6x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상수항은 16. 전에 여기서만 x제곱 빼기 6x만 했을 때 네? 마이너스 9를 해줘야겠죠. 너무 졸려. 알았어요. 그 다음에 2배를 묶어내면 y제곱 플러스 2y니까 지금 암산을 좀 넣었어요. 절반의 제곱이면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상수항은 1의 제곱에 2를 곱했으니까 2가 더 튀어나오니까 빼기 2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7을 더해주면 돼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려면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아니요. 자, 그러면 상수항 정리를 해볼게요. 마9, 마2 플러스 7 얼마입니까? 7이요. 마사. 마4 그렇죠. 뭐? 다른 숫자가 있었는데 대답한 것 중에 다른 숫자가 있었어. 이렇게 되면 해석하기로 x 빼기 3의 제곱은 x가 실수면 x 빼기 3도 실수니까 그거 제곱하면 0 이상. 뭐야? 마찬가지로 y 더하기 1의 제곱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거기 2 곱한 것도 0 이상.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식의 최소값은 현서 얼마니? 마이너스 4. 그렇지. 얘는 그래서 마4 이상이야. 따라서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라는 게 이해가 되겠죠. 그죠? 수호밖에 안 썼는데요. 네? 이거밖에 안 썼는데요. 되게 많이 산줄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가볼게요. 짝꿍 또 찾아봅시다. 여기서는 6y 짝꿍이 누구겠니? 마이너스 y 제곱 이렇게 짝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짝꿍은 마 4가 되겠죠. 상수항을 한꺼번에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아까 상쇄시켜줬으면 됐으니까. 바로 가보죠. x부터 해결해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의 개수가 1이 될 때 편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뭘 묶어내야 돼? 마이너스를 묶어낼게요. 그러면 암산 좀 합시다. 마이너스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4x 그러면 절반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더 튀어나온단 말이야. 플러스 4로 상쇄.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6y랑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y제곱 빼기 6y니까 절반 써서 y 빼기 3의 제곱이라고 써주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거기에 마이너스 전개하면 마이너스 9 상쇄시켜주려면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상수항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상수항 정리할게요. 얼마입니까? 13에 12 빼니까 1이 되겠죠. 따라서 플러스 1이 남을 거야. 그럼 여기서 해석하는 건 잘 봐. 우리가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y 빼기 3도 실수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라고 그랬지?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다, 그지? 따라서 이만큼은 0 이하로 바뀌겠죠. 같은 내용으로 마이너스까지 반영하면 이만큼은 0 이하로 바뀌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 최대값을 묻는 이유를 알겠죠? 문제가 항상 최소값 묻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가장 큰 값이 앞에 0, 그 다음에 두 번째도 0, 그리고 1 더하면 가장 큰 값이 얼마겠니? 1. 그래서 얘는 1 이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1이다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게 어려움 없으니까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봅시다.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집어넣습니다. 네,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y 자리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넣어보겠습니다. 2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것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암산을 좀 합시다. 제곱의 개수는요. 뒤에 거 전개하면 4x 제곱이 나오니까 얼마? 6x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한 것의 2배니까 얼마예요? 12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죠. 자, 아까 하던 대로 상수항은 나중에 이제 보정하는 걸로 하고 제곱과 1차만 보면 6으로 묶어냈을 때 x제곱 플러스 2x니까 그것의 절반 플러스 1 전체 제곱을 쓰면 상수항은 6이 튀어나오니까 빼기 6을 할 거고 원래 있었던 더하기 9를 할 거고 한 번 더 적어볼게요. 6배의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3의 구조니까 x, y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 0 이상인 녀석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3 이상인 녀석이다. 그래서 최소값 물어보겠죠. 넘어갈게요. 괜찮아요? 자, 밑에 뭐 확인 체크 문제는 다 비슷비슷한 문제니까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예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뭐 활용 문제도 아니고요. 힘만 잘 세우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얘가 뭘 묻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찾아 놓을 것들은 찾아봅시다. 연습 삼아. x 절편 한번 찾아볼까요? 좋아요. 2차 함수 x 절편 0이랑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10이죠. 10. 는 0을 만족하는 게 10이었어요. 이런 거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으로 고치지 않아도 축 찾을 수 있지. 예린아, 축 얼마야? 축이 10이야? 10 여기 있는데 얘랑 얘랑 대칭 구조니까 그렇지. 절반인 5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에? 서연아, 집중해라. 저요? 서연아, 검사 안 하네요, 쌤. 얼마라고 여기? 5. 오, 좋아요. 뭐라고요? 검사 안 하네요. 그래도 그래야 하는지. 이따 갈게.
할게요. 저기 왜? 그래 아까 그냥 문제 푼 것만 봐가지고 고마워. 한번 볼게요. 자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뭐 이미 여기 설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 2차 함수 위에 점 A가 있고요. 이것의 대칭인 점, 즉 X축과 평행한 선분을 그렸을 때 또 다른 점 D가 있는 거고요. 2차 함수 위에 걔네들이랑 X좌표가 같은 애들, 즉 수선의 발을 내리면 B랑 C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문제에서 뭘 묻냐면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보래요. 최대값이네요. 최대값 고마워요. 최대값을 구해보래요. 둘레의 길이. 자 그러면 둘레는 직사각형이니까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알아낸다면 둘레는 그거 더해서 2배 하면 되잖아, 그지? 길이를 나타내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숫자가 필요하잖아, 그지? 괜찮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임의대로 세팅하기로 했죠? 네. 우리가 그 문장제 구조라고 해서 그 뭐 연립방정식 풀 때나 할 때 응용 부분 있잖아요. 실생활의 응용. 그러면 말로 설명된 것을 결국은 풀어내려면 식을 막 세웠잖아요, 그치? 그때 어떻게 해요? 문자 xy도 주고 상수 ab도 주고 이렇게 했었지,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나타내려면 뭔가 문자가 필요한데 어디를 뭘로 둘까요? A를요. A를요. 뭘로 둘까요? 좌표로 두면 되겠죠? 네. 그런데 D는 안 돼? 돼요. D도 돼요. 네. B는 안 돼? 돼요. 돼요. D도 D는 안, C는 돼요? C도 다 돼요. 네. 그런데 B로 해요. A로 A. B로.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지금 A, B, C, D 전부 얘네들이 1사분면이나 오른쪽 X축 위에서 그러니까 원점 기준으로 오른쪽 즉 양수를 다루는 데만 있어서 그냥 편합니다. 네. 근데 나중에 가면 2차 함수가 2사분면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3사분면, 4사분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네. 그때 미지수를 잡을 때 이건 팁인데 어디를 미지수로 두는 게 편하냐면 1사분면 위에 있는 걸 미지수로 두는 게 편해요. 왜 그럴까요? 양수야. 그렇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양수를 다루는 게 부호 실수를 줄일 수 있으니까. 오케이? 괜찮나요? 안 괜찮아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를 미지수로 둬도 되고 D를 미지수로 둬도 되는데 A를 미지수로 두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왜? 원점에 가까워서 좌표 그대로를 두면 이게 길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뭘로 둘까요? A. 쌤은 T를 좋아해요. 그래서 T로 갈 거예요. 뭐야? T, 뭘로 두면 될까요? T, 마이너스 T제곱. 그렇지. 문제에서 A가 이차함수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위의 점은 지나는 점 대입한다 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미지수로 세팅한다가 이 문제의 한 70% 정도 돼요. 그렇게만. 네네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어요. 와우. 자, 그런데 T가 와우. 아무 숫자나 다 되겠니? 안 되죠. 안 되죠. 아무 숫자나 다 되겠니? T가 여기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A의 X좌표가 T였으니까 B의 X좌표도 T라고 이렇게 준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T가 0이야. T가 0에 오면 여기 직사각형 ABCD가 그려지나요? 네. 그려지나요? T가 0. T가 0에 오면 그러면 높이, 세로의 길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 그치? 직사각형이 안 그려진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니? 네. 그러면 0보다는 오른쪽으로 와야겠죠? 그래프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찾아놓은 축 5. 만약에 T가 5에 오면 될까요? 5에 오면 A라는 점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요. 짠, 이렇게. 그러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나요? 안 만들어지지. 왜냐면 대칭 구조로 D라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A랑 일치하니까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T는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0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요 범위를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돼. 되겠나요? 그래서 아까 치환한다라는 그 내용이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게 뭔가 문자를 세우면요 그에 대한 범위를 항상 같이 고민해 줘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돌아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자. 세로의 길이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얼마로? 마이너스. 그렇지. A의 y좌표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로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로의 길이만 구해내면 되는데 가로의 길이를 잠깐 봅시다. 우리 축을 찾아놨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B점에서 축까지 요 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500. 그렇지.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면 되니까 5에서 t를 뺀 거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5 빼기 t를 10 빼기 2t. 2배 한 거. 그렇지. 그래서 10 빼기 2t. 세로의 길이는 A점을 놓는 순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0t.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그냥 둘레라고만 쓸게요. 둘레의 길이는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얘네 둘을 더해서 몇 배? 2배 하면 되겠다. 괜찮죠? 그대로 더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0 그것의 2배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2배. 정리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16t 플러스 20이 되겠고 중요한 건 여기에 범위가 존재했었죠. t가 어디서 어디까지였어? 0에서 5까지. 0에서 5까지였어요. 파란색으로 표현했었죠. 그죠? 그래서 0부터 5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드디어 뭐가 생겼습니까? 얘를 그렇지 범위가 생겼고 t에 대한 2차 함수이면서 범위가 주어진 데서 문제에서 뭘 찾으라고 했어요? 최대값. 그러면 함수의 형태만 본다 하더라도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니까 최대를 물어볼 것 같긴 하구나. 오케이? 모양 잡아볼게요. 모양은? 위로 볼록. 그렇지. 위로 볼록. 위로 볼록. 현서 축 축. t는 T는 찾아와. 4. 4 좋아요. 범위는 0에서부터 5까지니까 0은 0은 4에서 왼쪽으로 4칸 맞죠? 그런데 등호가 없으니까 이거는 구분 짓기 위해서 점선으로 표현할게요. 0 5는 4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칸. 그럼 조금만 가면 되니까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5 그냥 4. 그러면 경계에서는 여기 함수값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여기서는 최소값이 있겠니? 없어요. 최대값은 있나요? t가 얼마일 때? 4. 4일 때. 네,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4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32, 64, 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52. 굉장히 어렵구만. 괜찮나요? 예.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뭘. 아니다. 이건 치환한 게 아니니까 끝. 와. 하나만 더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안 나오네. 그 치환하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보면 이제 참고 삼아 만약에 여기 확인 체크 178번인데요. 요거 치환할 거잖아, 그지? 네. 그래서 최소값까지 뭐 얼마나 구했어. 그럴 때 x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나요? 라는 x를 찾아오래. 어떻게 해야 돼? x를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찾을 거야? 여기서 x제곱 빼기 2x를 t로 바꿀 거지, 그지? 네. 그 다음에 얘 범위를 찾아가지고 최종적으로 t제곱 빼기 2t 빼기 5라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을 거란 말이야. 네. 그럼 t가 얼마일 때라고 알아낼 수 있지. 네. 그럼 이제 거꾸로 가면 돼. t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x제곱 빼기 2x가 방금 구한 t의 값이 예를 들어 t가 3일 때라고 했다 그러면 x제곱 빼기 2x가 3일 때를 만족하는 x를 찾아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거는 결국은 t 값을 찾아서 거꾸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야. 알겠지?